자,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바뀔 때 최고 정점이 왕이 서게 됩니다. 왕이 서게 되고 연맹국가 때는 각 부족장들이 자기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. 이 관리를 이제 누구는 거느리지 못한다. 신하들은 관리를 거느리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신하는 누구만 거느린다? 왕만 거느리게 돼요.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 도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중에 일부는 귀족회의를 구성하게 되고 일부는 행정관청을 구성하게 됩니다. 근데 행정관청에 모르는 신하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는 얘들 잘 통솔하려면 뭘 만들었어야 된 거죠? 이 신하들의 등급을 만들어야지만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 처음 나타나게 된 게 관등제도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. 인류 역사에서 고대국가도 처음 등장한 겁니다. 자, 또 하나가 연맹국가도 팽창 중이었었단 말이지. 팽창하다 보니까는 여러 나라를 점점 더 먹어가고 있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는 오부족 연맹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소규모의 군장과들이 붙어 있어요, 이 안에. 고대 국가로 가게 되면은 이게 왕한테 복종했다는 것을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있죠. 적어도 한 명은 부족장 자신이거나 아니면은 부족장의 자식들 중에 한 놈은 반드시 서울로 보내야 돼요. 그래서 많은 애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들어와서 관료가 된다면 관등을 받아야 되는 거고, 들어와서 관료가 되지 않는다면 얘들도 뭔가 서열을 만들어야 돼. 안 그러면요, 누렁지는 PC방을 가더라도 있잖아요. 오늘은 공부 안 돼. 그것도 뻐근하고 오늘 한 2시간만, 딱 2시간만 쉬자.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. 한참 하는데 옆에 어떤 애가 이제 PC를 또 하네요. 애가 많이 시끄럽네요.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막 했어요. 하는데 일어나다가 또 있잖아요.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랑 이제 어깨를 이렇게 부딪힌 거야. 부딪혔는데 씩 웃네. 이 새끼 봐라. 아니 내가 살던 곳에서는 내 어깨를 부딪혔을 때 바짝 겨갖고 납작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웃어? 상상을 못할 일을 겪은 거야. 이런 상태를 걔만 겪는 게 아니라 걔도 그럴 거란 말이지. 걔도 이걸 내비두고 있으면 있잖아요, 만인의 주생이 됩니다. 그래서 몰랐던 애들이 들어와서 막 살게 되는데 얘들의 서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질서라는 걸 유지할 수 없게 돼요. 질서라는 것을. 자, 그래 만든 게 뭐다? 관료들의 등급 만든 게 관등이라면은 여기 들어와서 관료가 되지 않는다면 얘들이 뭐가 되는 것이죠? 사람 간의 서열이 생기는데 그걸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. 신분.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. 이 신분제도가 구글의 백제 신라 다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기록이 없고 신라만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. 이걸 뭐라 붙였죠? 골품제도라고 한 겁니다. 골품제도 단어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골품제도가 뭐 골자하고 품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뼈다귀로 등급을 나눴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선천적인 거야.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. 이제 서열이 생기게 됩니다. 이 서열이 생기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? 뭐 서열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. 뭐 PC방 가서 쭈그리 그냥 하면 되잖아요.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지 않나?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? 저기 있으면. 서열에 따라서 출세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기게 돼요. 대대손손 그렇게 됩니다.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. 근데 이 고대국가 신분제는 특히 그러는데 출세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PC방 들어올 때 넌 겨 들어와, 너는 걸어 들어와, 너는 무릎으로 들어와. 이게 정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PC방에 쓰는 아이템이 달라요. A 등급은 아이템 뭐 있나? 마법사 지팡이 된다. 자, B 등급은 칼까지만 된다. C 등급은 총도 된다. 이게 등급이 정해진다고. 모든 게 제한이 돼요. 모든 게. 이걸 처음 사람들한테 그런 등급을 정해놓은 겁니다. 처음. 언제 생겼다 보는지 아세요? 이 신분 제도라는 게. 신분이라는 것은 청동기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국가적인 제도는 언제 생겼다라고 보죠? 얘기했잖아요. 고대국가 때라고. 그러니까 뇌물설과 법풍설이 있어요. 고대국가를 막 진입하던 뇌물 때 이미 나타났다는 설이 있고 고대국가 완성된 법흥왕 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. 아시겠죠? 신분 제도는 성립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왕경에서만 시작됐다는 겁니다. 왕경에서만. 그리고 뭐로 등급을 나눴죠? 애초 부족의 크기를 가지고 나눴다는 겁니다. 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.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야.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게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고. 두 번째가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내가 무슨 신분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?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진다는 겁니다. 그 신분을 보면 크게 뭐가 있냐면은 진골이 있고요, 육두품, 오두품, 사두품이 있습니다. 3두품부터 1두품까지는 얘들한테는 취업 기회가 오질 않아요. 신분을 나눠놨지만은 여기도 애들 많거든. 자, 이 신분에 따라서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건데 이 관직을
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요. 관료가 되는 길에 제한이 생깁니다. 관료가 되는 길을 크게 관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관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공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. 이 세 가지의 제한이 생긴다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신라는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존재하는데 진골은 프리패스입니다. 제한이 없어요. 육두품은 6관등까지밖에 못 갑니다. 오두품은 10관등까지밖에 못 갑니다. 사두품은 12관등까지밖에 못 갑니다. 그래서 이게 내 태어난 업입니다.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빠에 따라 갖고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요. 내 인생이. 자, 이걸 말로도 해야 돼. 이벌찬이라고도 하고요. 이건 아찬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대나마라고 하고요. 이거는 대사라고 합니다. 대사. 근데 다행히 당시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그 해안을 가지고 있어 갖고 2020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좀 도움을 주겠다고 좀 쉽게 만든 거. 이거 쉽잖아. 사두품이 할 수 있는 최고상한. 최고상한은 대자를 붙여줬어요. 그래서 굳이 암기 안 해도 됩니다. 쉽잖아. 가나다라마 5번째. 그렇죠. 그래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얘가 문제예요. 얘가. 요 바로 위에 오관등에 뭐가 있냐면 대하찬이 있거든요. 육두품은 죽었다 깨나도 대하찬은 안 됩니다. 얘만 대자가 안 붙어요. 얘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. 2등급에 이찬이라고 있거든요. 글자 비슷하다 바꿔서 좀 내는데 2찬은 2등급입니다.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. 여기.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한은 상한이 제한되는 겁니다. 하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하한은 다 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걸 옷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맨 위에 색깔이 입을 수 있는 것을 자색이라고 하고요. 밑에 색깔 입을 수 있는 것을 비색, 밑에 색깔을 청색, 밑에 색깔을 황색이라고 해갖고 진골은 모든 색깔 옷을 입을 수 있고요. 진골은 제한이 없습니다. 쟤는. 육두품은 죽었다 깨나도 자색은 못 입어요. 오두품은 자색과 비색을 못 입습니다. 사두품은 청색까지 입질 못해요. 황색밖에 못 입습니다. 이런 제한이 생긴다. 그 사두품이 난 누런색은 정말 안 맞더라야. 난 비색 한번 입어볼래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인수분해됩니다. 그냥. 그래서 그냥 분해돼요.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아주 명확한 신분제입니다. 관직으로 얘기하면요. 진골이 갈 수 있는 것은 장관까지 갈 수 있어요. 이 장관은 중앙장관과 지방장관을 포함합니다. 군대는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장군은 화랑도의 대빵도 포함합니다. 그래서 짱이라는 것은 진짜 뼈다귀만 할 수 있어요. 짱이라는 것은. 얘는 짱이라는 게 안 됩니다. 65431은. 그 지방장관을 가끔 잘못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지방장관의 그 관등이 있죠. 한 7, 8관등이 돼요. 좀 낮아요. 그것 때문에 육두품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. 중앙장관에 비해서 관등이 낮은 거지 신분은 진골만 할 수 있어요. 짱이라는 것은. 아시겠죠? 진골은 17관등부터 1관등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. 진골이면서 7관등, 8관등이 돼야지 짱을 할 수 있는 거지 6, 5, 4, 3, 2, 1은 짱은 절대 안 됩니다. 혹시 그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잘 유념해 두세요. 그 잘못된 말이니까는. 아시겠죠? 자, 보시면은 요거를 그때 말로 하면 뭐라고 다니면은 집사부에는 시중이라는 게 상관이고요. 그리고 어디 각 부서는 뭐뭐령이라고 합니다. 병부령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. 뭐뭐령이라는 것은 누구만 한다? 진골만 합니다. 진골만. 그리고 지방장관은 도독, 오수경의 장관은 사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골만 할 수 있는 겁니다. 진골만. 자, 군대, 화랑도 대빵 누구만 할 수 있다? 진골만 할 수 있다. 밑에 부대원들은 누구죠? 육두품부터 평민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. 자, 그건 차관까지 된다라고 합니다. 차관. 차관은 시랑, 뭐뭐경이라고 합니다. 뭐뭐경. 자, 이 사람도 차관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요. 오두품도. 자,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. 자, 육두품하고 진골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육두품부터 진골까지는 뭐라고 쓰냐면요. 다 찬이라는 말을 씁니다. 찬이라는 말이 아마 칸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육두품도 원래는 칸 출신이었다는 거지. 이때는 대등했었거든. 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고 대등했었단 말이죠. 네, 그랬던 위치가 고대 국가로 되면은 육두품은 이제 진골이 넘사벽이 됩니다. 절대 가지 못해요. 그래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게 육두품이 돼요. 그러니까 육두품은 고대 국가로 되면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질 세력이라고. 그 나중에 신라 힘이 없을 때 반신라 세력이 된 게 누구였었다? 육두품들이었었다고요. 근데 육두품도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 찬자 붙으면 오두품, 사두품은 끼면 안 돼요. 진골과 육두품 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. 찬자 붙은 관등이 있다면은. 자, 육두품도 이만큼 높았었던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. 그 자부심을 표현한 게 우리는 등란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. 등란. 최치원이 쓴 말입니다. 얻기 어렵다. 밑에 애들에 비해서 자부심을 표현한 겁니다.
자격지심이 아닙니다. 자부심이에요, 저거는. 자, 저런 표현을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정리하시고 이 진골을 조금 약화시키고 육두품을 키우려 했었던 게 어느 시대였었다? 중대 때. 중대 때 육두품이 좀 잘 나갔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. 아무리 잘 나가도 신분상 육두품은 먹으면 안 된다고요. 장관은 되지 않아요. 그 신라 중대 때도 장관은 누구만 하고 있었다? 진골만 하고 있었어요. 진골만. 신분에 다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하대 가니까는 진골이 다시 설치죠. 그러니까 육두품은 다시 설 자리가 없어지죠. 진골도 자식 많거든. 그러니까 9급 공무원, 8급 공무원, 7급 공무원도 다 진골만 하는 거야 이제는. 그러니까 육두품 설 자리 없다 보니까 얘들이 어디로 가더래? 지방 호족들한테 붙으라는 거죠. 반신라 세력이 돼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역이 됐다라는 겁니다. 자, 요 신분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정리 잘 해주시고요.